만나면 반갑다고 밥, 헤어질 때 또 만나자고 밥. 밥의 민족, 대한민국. 저희가 앞으로 밥이나 벌어먹고 살지 도사님께서 사주 좀 봐주십시오. 한국인은 기승전 밥으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 오늘 밥 안 먹어도 부를 것 같아요. 흉터 공짜로 꿰매주신 보답으로 제가 밥 산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힘의 원천이자 따뜻함과 든든함, 그리고 위로가 되어주는 밥. 이처럼 밥은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 또한 밥,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과하면 건강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몸속 이것을 점검해야 할 때라는데, 생명을 위협하는 내장 지방에서 벗어나는 비밀, 지금 밝혀집니다. 밥그릇에 산처럼 수북하게 담은 밥을 고봉밥이라고 하죠. 고봉은 밥 한 술 뜨는 것조차 어려웠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미덕에서 기원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그릇을 넘쳐 솟아난 부분만 먹고요. 남은 밥은 머슴들이 함께 나눠 먹도록 하는 일종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이 미덕은 현대사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손님에게 고봉밥을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져 부족함 없이 풍요로워라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밥 한 공기가 정겨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고봉밥이 기본이던 그때 그 시절 밥량은 지금의 약 2배였습니다. 게다가 혼분식 장려 운동으로 밀가루 소비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바람을 타고 동네 골목마다 빵집이 생기기 시작했고, 당시 교복 입은 학생들의 만남의 장소였을 정도로 그야말로 빵집 전성시대였습니다. 또한 1963년에는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 출시되는데요. 라면은 제2의 쌀입니다 라는 광고를 통해 당시 인스턴트 라면이 주식으로 되는데 성공했었습니다. 더불어 외식의 대명사 짜장면 역시 서민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마어마한 양의 탄수화물을 먹었던 민족임은 확실한데요. 문제는 이런 탄수화물의 사랑이 곧 탄수화물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몸은 지속적으로 당을 필요로 하게 되고 결국 탄수화물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탄수화물 권장 섭취량은 1일 130g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우리는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할까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을 살찌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이 짜장면 한 그릇에도 당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탄수화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아닐지 생각해 보셨나요? 실제 한국인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권장량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수화물로 찐 살, 빼야겠죠? 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날마다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는 뜨거운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음악에 맞춰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틀려도 괜찮은. 애 2명을 낳으면서 근육이 진짜 살찐 경우라서 제 운동하려고 나와요. 신나게 뛰다 보면 다이어트는 물론 스트레스까지 해소된다는 그녀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다는데요. 빨리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걸 많이 먹다 보니까 떡이나 아니면 빵이나, 밥도 흰쌀밥 좋아하고
빵 굉장히 좋아합니다. 땡기니까 그냥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을 알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당분이 거의 없는 크래커를 먹다 단맛이 느껴지면 손을 드는 테스트입니다. 다섯 명 중 3명은 30초가 지나서야 단맛을 느꼈는데요. 이처럼 30초가 지나도록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면 탄수화물 중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맛이 빨리 난다는 것은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많다는 뜻으로 아밀라아제가 전분을 당 단위로 분해했을 때 우리는 단맛을 인지하게 됩니다. 예전에 비해 좀 기름진 것들이 소화가 잘 안 되죠. 좀 탈도 나고. 항상 더부룩하고 더부룩한 상태에서 또 배고픔을 느끼니까 또 먹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변비는 조금 많이 개선되긴 했는데 아직도 있긴 해요. 입에 단 음식이 장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장내 독소가 발생하게 되고 또 노화나 갱년기가 진행되면서 소화효소가 줄기 때문에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위식도 역류 등과 같은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4년 동안 10만 명 가량이 늘었다고 하고요. 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소화불량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에서 60세에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위장의 운동성이 약해지고 음식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내에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이 체내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소화효소가 부족할 경우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음식을 섭취하게 함으로써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분해되지 않는 음식물이 체내 독소로 쌓여 결국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비만율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비만율, 이제 비만은 가장 경계해야 할 질환입니다.